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야 모두 이제 6일 지방선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아직 후보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먼저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라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부터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 띄워주시죠. 네, 당만 본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일단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있어요. 어디 쪽에 더 좀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겠어요? 아무래도 이긴 사람에게 좀 호의적이겠죠. 이게 일종의 승자 편성 현상이거든요. 뭔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 때 보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네. 이런 이제 대선 방식처럼 우리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 지지 정당이 네. 38.6%고 더불어민주당이 27.1%니까 약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일종의 승자 현상이다. 그런데 그래도 대선 때 아슬아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어디 쪽에 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모름공답 쪽에 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일종의 내가 소수라고 생각이 들면은 크게 말하지 않는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예.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뭐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숨어있는 표 이번에는 정말 저게 숨어있는 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표도 일부는 선거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마냥 이 결과만으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환경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환경이 됐어요. 하지만 숨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을 얼마나 잘 결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이고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국면이긴 하지만 네.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모름, 무응답, 이 표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선거는 해주셨습니다. 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 정당 지지도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 또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여기서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선 응답에 비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순서까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왜 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 이 정당 지지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해요. 아니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 높았잖아요. 예. 정당이. 예. 이 조사도 마찬가지고. 예.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런 수치에서 겁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예. 왜 그러냐면 정당 지지도인데 이 조사는 면접원 조사예요.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인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선거의 영향이 여기에도 묻어난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쪽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또 중도층이든 보수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선뜻 이윤지 아나운서한테도 진 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면 쉽게 이야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수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할 때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주저할 때요? 글쎄요. 어떤 모르겠어요. 네, 요즘은 따로 공부 샤이 예. 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샤이.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엔 대선 결과가 보수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몹슨 모름 모응답이 15.9%가 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일 때는 샤이 진보 현상이 샤이 진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샤이 진보가 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있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결국 샤이 진보의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훨씬 앞서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또 모른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판이 민주당은 바뀌었죠. 불과 6개월 전과 지금과 3개월 전과 지금의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 대선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확인을 해볼게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5% 과반을 넘었고 그렇죠. 아니다. 이 새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8.4%로 나왔습니다. 일단 국정 안정론이 과반을 더 높죠. 넘겼네요. 네. 이윤지 아나운서에서도 우리가 이슈 폴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선거 관련 분석을 해드리면서 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프레임이죠. 그렇죠. 구도죠. 예. 그걸 이제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구도인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통한 정권 안정보다는 정권 교체가 더 높았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 보면은 새 정부의 국정 안정, 그러니까 새 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것은 정권 교체와 비슷하잖아요. 네. 정권 교체 견제보다는 오히려 새 정부 국정 안정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있는 날짜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권의 견제보다는 오히려 국정 안정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선거의 구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는 환경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예. 유리해 보인다. 그것은 바로 대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나 예. 이 역시나 대선의 결과로 그렇죠. 인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될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사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내각 인선이 3차까지 나왔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2차와 3차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고 1차 첫 내각 발표 내용은 좀 반영이 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좀 보시면 네. 윤석열 당선인 잘할 것이다 58.2%, 잘못할 것이다 35.5%로 잘할 것이다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저희가 매주 관련 여론조사 결과 그렇죠. 지표를 이제 설명할 때 직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당선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긴 하지만 일단은 과반은 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 조사 전망하세요? 결과의 특징은 또 면접은 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봐왔던 다른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좀 낮은 편이었죠. 그렇죠. 그 이제 면접은 조사가 아니라 자동응답 조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면접은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잘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다. 이것도 역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하다 보니까 면접원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그래도. 말로 물어보면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요. 그것도 대선 승리에 대한 영향을 답변자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응답 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정 운영 기대감이 거의 60%에 가까운 정도면 예. 역대 당선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좀 조급하게 보였는데 그 부분도 또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예. 뭐 이전과 관련된 예비비도 일단 통과가 됐고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해결이 되면서 완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이건 또 특히 이제 가장 크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요. 지명까지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 내용이 포함이 되면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포함이 됐다면은 조금 저는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모르죠. 이제 이 앞으로 예, 어떻게 예. 인사 검증이 전개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정치적 성향으로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안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 잘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예. 실력도 있는데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오죽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다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 임명을 한 형태가 됐느냐, 지명을 한 형태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들은 인사 검증을 볼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보고서 이거 잘된 인사인데 또는 문제가 있는 인사인데 라는 판단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청문회까지 가야 이 결과가 조금 더 그렇죠. 자세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와글와글 시끌벅적한 것과 예. 국민들의 여론은 또 차이가 있어요.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자, 그 구분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으냐? 이슈폴폴을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다음 주 이슈폴폴 결과가 더 기대가 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가져봤어요. 네. 대선 때도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게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오곤 있는데 집값
등 그리고 매물 감은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3법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축소 또는 폐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런 의견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건 신의 한 수가 있느냐?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네요. 또 정말 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부동산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지한다가 한 36%, 축소 또는 폐지가 47.3%로 축소나 폐지 쪽이 높지만 예. 과연 그럼 완전히 깡그리 없애는 걸 원할까? 국민 여론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다른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조사 결과들도 있어요. 이걸 좀 총망라해서 분석을 해보면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 예. 부동산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또는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좋은 부분은 좀 살릴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과 개선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대로 두느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 부동산 전세나 월세 가격이 껑충 치솟는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보완할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여론의 공감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예, 이번 지방선거 역시 이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또 이 소장님께서 조언해주신 그 부분을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엔 지역 상황도 볼 텐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또 뜨겁게 떠오른 곳이기도 하죠. 대구 상황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발표했어요.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까지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향후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 부분 참 분석하기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대구에 그렇게 우리가 지방선거 관심을 많이 가졌던가. 대구는 보수 성향이 강하고 보수 정당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가 작동했냐면 한 3가지 정도 대구 선거, 시장 선거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박심의 영향.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심이 유영하 변호사를 향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져올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이제 대선 후보였었고 경선에 막바지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은 뭐 상당한 또 인지도와 그렇죠. 또 경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홍심 자체가 빨아들일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대구의 민심이 어느 정도냐. 자, 그렇게 되면 박심 나왔어요. 네. 홍심 나왔어요. 아직까지 어느 한 후보 쪽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판세가 굳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이은지 아나운서 누가 남았어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해요? 윤심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어느 후보 쪽으로 하나. 드러내놓고 내가 지원하겠다. 아니면 마음을 싣고 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나 당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윤심이 어디로 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문시장을 찾아간 것도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이 과연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가져와 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5.1%로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거나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고 했을 때 영향을 많이 줄까요? 좀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세요? 그런데 당선까지 끌어낼 것이냐.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주로 전통적인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겠죠. 예. 그리고 60대 이상, 그리고 달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근데 40.2%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니까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니까 영향은 상당히 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것이 뭐다? 윤심. 바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 다양하게 가져와 봤고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